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고아원 창가에서 10살 난 민주는 창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내가 이상해서. 그의 작은 손이 유리창에 새긴 물방울을 따라 미끄러지듯 흘러내리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이상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5소년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 여인은 박소연이었다.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도 자녀도 없이 홀로 사는 그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아픔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그날 고아원 원장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원장은 5소년의 사연을 간략히 설명했다. 모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다름 때문이었다. 민주는 게이임을 어렸을 적부터 느끼고 있었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재현은 트랜스젠더로 자신의 몸이 싫어 거울을 보지 않았다. 시우는 레즈비언 소녀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숨기다 부모의 폭력에 시달렸다. 현우는 바이섹슈얼로 의심받아 가족 모임에서 쫓겨났고 태미는 퀴어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 전에 이미 고아가 되었다. 소연은 그들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데려갈게요. 그녀의 결정은 충동적이었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안정된 직장도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입양 서류가 마무리되던 날, 소년들은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다. 서울의 변두리, 낡은 건물이지만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곳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집이 되었다. 민주는 가장 먼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엄마. 그 호칭이 소연의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라 불렀다. 나이차가 크지 않아 자연스럽게 형과 동생이 되었다. 민준이 맞이, 재현이 둘째, 시우가 셋째, 현우가 넷째, 태민이 막내. 그들은 매일 저녁 식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재현은 말수가 적었고 시우는 항상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소연의 따뜻한 국물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다. 여기서는 누구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아. 너희는 그대로 소중해. 그녀의 말은 주문처럼 반복되었다. 시간이 흘러 첫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소연은 작은 트리를 사서 장식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민준이 재현에게 준 손뜨개 스카프, 시우가 현우에게 그린 그림, 태민이 모두에게 쓴 편지. 그날 밤 그들은 소연의 무릎에 기대어 자장가를 들으며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이상한 애들로 불렸다. 민주는 체육 시간에 남자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재현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반사를 피했다. 시우는 여자아이들의 모임에 끼지 못해 점심을 혼자 먹었다. 소연은 그 아픔을 알았다.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녀의 여동생은 레즈비언이었고 그로 인해 가족이 갈라졌다. 소연은 동생을 지키다 홀로 나섰다. 그 트라우마가 그녀를 이 아이들에게 이끌었다. 엄마, 왜 우리를 데려왔어? 우리 때문에 고생할 텐데. 민준의 물음에 소연은 미소 지었다. 너희가 나의 가족이니까. 그리고 세상이 변할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봄이 오자 아이들은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한강변의 벚꽃 아래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재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 남자 몸이 싫어. 언젠가 바꾸고 싶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여자애들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난 둘 다 좋아해. 그게 나쁜가 봐. 태미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이 그들을 안아주었다. 우린 가족이야. 영원히. 그 순간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이웃집 아줌마가 소연에게 속삭였다. 그 아이들, 이상한가 봐요. 조심하세요. 소연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 애들이 제 전부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들의 다름은 더 크게 드러날 터였다. 여름방학, 소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민준과 재현은 파도에 발을 담그며 미래를 꿈꿨다. 나중에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재현의 말에 민준이 대답했다. 그럼 내가 지켜줄게. 시우와 현우는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며 웃었다. 태미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이게 우리 집처럼 예뻐라고 말했다. 그 여행은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가을이 되자 학교 개학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소연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LGBTQ+ 청소년 지원단체에 연락해 상담을 받기로 한 것이다. 상담사인 김 선생은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 너희 같은 아이들이 많아. 그 세션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다. 재현은 처음으로 호르몬 치료에 대해 물었다. 시우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현우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라는 에세이를 썼다. 민주는 동생들을 위해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다. 태미는 그림으로 가족을 그렸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도 싹 텄다. 학교에서 민준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가 배신당했다. 소문이 퍼지며 왕따가 시작되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소연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소연은 그를 꼭 안았다. 너는 강해. 그리고 우린 함께야. 그날 밤 내 동생들이 민준의 방으로 모여들었다. 형, 우리 다 같이 싸우자. 그들의 손이 맞잡힌 순간 가족의 힘을 느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소연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너희 덕분에 내가 엄마가 됐어. 고마워. 아이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말, 소연은 직장에서 승진했다. 그녀의 헌신이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의 가족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그녀의 오빠가 전화로 소리쳤다. 그런 애들 데려와서 내 인생 망치려는 거야. 소연은 단호했다. 그 애들이 내 인생이야. 아이들은 그 대화를 엿들었다. 재현이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선택한 거잖아.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 5 소녀는 서로를 보며 약속했다. 우린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 약속은 25년 후 세상을 놀라게 할 결실을 맺을 터였다. 시간은 흘렀다. 중학교에 들어선 아이들은 더 큰 도전을 마주했다. 민주는 학생회에 들어가 학교의 차별을 바꾸려 애썼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를 꺾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조용히 해. 재현은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변하고 몸이 서서히 변화하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엄마, 내가 괴물처럼 느껴져. 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넌 아름다워져. 내가 원하는 너로. 시우는 학교 연극부에 들어갔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신을 표현했다. 레즈비언 캐릭터를 연기하며 관객의 박수를 받았지만 무대 뒤에서 비웃음이 들려왔다. 저 애 진짜일지도 몰라. 현우는 미술부에서 자유를 찾았다. 그의 그림은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그렸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모든 것이 어우러진 세계. 태미는 아직 어린데도 학교 도서관에서 LGBTQ+ 책을 몰래 읽었다. 형들, 나도 언젠가 나처럼 살고 싶어. 가족 모임은 그들의 피난처였다. 매주 일요일 소연의 요리로 가득 찬 식탁에서 그들은 웃고 울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졌다. 이웃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박씨 집에 이상한 애들 산대. 소연의 직장 동료들도 그녀를 피했다.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소연은 지쳤다. 밤에 혼자 울며 내가 잘못한 걸까? 라고 자문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소가 그녀를 일으켰다. 여름 캠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LGBTQ+ 청소년 캠프였다. 소연이 아이들을 보냈다. 그곳에서 민주는 첫사랑을 만났다. 캠프 상담자, 20살의 대학생 지훈. 지훈의 따뜻한 눈빛에 민주는 심장이 뛰었다. 너, 강하네. 나도 그래.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하지만 캠프가 끝나자 지훈은 서울로 떠났다. 민주는 편지를 썼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 왜 나를 피하는 거지? 재현은 캠프에서 트랜스젠더 멘토를 만났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후회하지 마. 그 말에 재현은 용기를 얻었다. 시우는 여자아이와 손을 잡고 산책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 꿈을 주었다. 현우는 그룹 토론에서 사랑은 경계가 없어 라고 외쳤다. 태미는 아이들과 춤을 추며 자유를 느꼈다. 캠프는 그들에게 세상이 넓다는 걸 보여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지훈의 침묵에 상처받았지만 동생들에게 털어놓았다. 사랑은 아프네. 재현이 위로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해. 시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나로 살겠어. 현우의 그림은 가족 벽에 걸렸다. 태미는 형들 사랑해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가을 축제에서 시우가 무대에 섰다. 그녀의 연기는 전교생을 사로잡았다. 박수가 터질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나야. 하지만 축제 후 학교 게시판에 악플이 올라왔다. 시우는 이상해. 소연은 학교에 항의했다. 제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교장은 사과했지만 변화는 더뎠다. 겨울, 소연의 생일이었다. 아이들은 돈을 모아 목걸이를 샀다. 엄마, 영원히 함께. 소연은 울었다. 너희가 내 인생의 빛이야. 그날 민준에게 지훈의 편지가 왔다. 미안해. 내 가족이 반대해서. 하지만 내가 잊히지 않아. 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하지만 답장을 쓰기 전에 더 큰 위기가 왔다. 재현의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아이디가 드러났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재현은 병원에 실려갔다. 엄마, 무서워. 소연은 병실에서 아이들을 모았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 법적으로 싸우자.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세상의 편견이 그들을 덮쳤지만 가족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다. 재현의 회복 과정에서 민준이 그의 곁을 지켰다. 형제 이상으로. 내가 소중해. 재현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작은 기사였지만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가족을 응원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소연은 놀랐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아이들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소연의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다. 이제 그만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 소연은 문을 닫았다. 정상은 사랑이야. 민주는 지훈에게 편지를 보냈다. 기다릴게. 우리 사랑이 이길 거야.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현은 치료를 계속했다. 시우는 연극 대본을 썼다. 현우는 전시회를 열었다. 태미는 가족은 선택이야 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들의 성장 속에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5 소녀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민주는 사회학을 공부하며 LGBTQ+ 권리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는 학교 연설에서 나는 게이야. 그리고 자랑스러워 라고 선언했다. 청중은 충격에 빠졌지만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후 협박 편지가 왔다. 입 다물어. 아니면. 소연은 경찰에 신고했다. 민준아, 조심해. 재현은 이제 여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름을 재은으로 바꾸었다. 호르몬 치료와 수술 상담이 이어졌다. 엄마, 내가 예뻐질까? 소연은 안아주었다. 이미 예뻐. 시우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다.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하고 학교 동아리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 첫 키스 후 그녀는 울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지만 여자친구의 부모가 반대했다. 우리 딸을 망치지 마. 관계는 끝났다. 현우는 예술대학에 진학했다. 그의 그림은 국제 전시회에 나갔다. 사랑의 색깔은 무지개야. 태미는 음악에 빠졌다. JYP 아카데미에 들어가 아이돌 꿈을 키웠다. 내 노래로 세상을 바꿀게. 하지만 연습생 생활은 혹독했다. 형들, 나 버텨줄 수 있을까? 민준이 전화로 말했다. 항상 내 편이야. 가족은 여전히 매주 모였다. 하지만 이제 대학생이 된 그들은 바빴다. 소연의 아파트는 텅 비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너희가 없으니 집이 썰렁하네. 아이들은 번갈아 찾아왔다. 재은, 재현, 이 요리를 배워왔다. 시우가 책을 읽어주었다. 현우가 그림을 그려주었다. 태민이 노래를 불렀다. 민준이 안아주었다. 큰 충돌이 일어났다. 민준의 운동이 뉴스에 나갔다. LGBTQ+ 활동가 박민준, 학교 퇴학 위기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이런 애들 교육받게 둘 수 없어. 소연은 민준을 보호했다. 내 아들인데, 재은은 스트레스로 치료를 중단할 뻔했다. 세상이 나를 용납하지 않아. 시우는 우울증에 빠졌다. 현우의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태미는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민준이 말했다. 우린 이겨낼 거야. 함께라면. 재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이름처럼 은은하게 빛날게. 시우가 웃었다. 사랑은 포기하지 마. 현우가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 순간을 그리자. 태민이 기타를 쳤다. 노래로 외치자. 여행 후 변화가 왔다. 민준의 연설이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재은은 수술을 받았다. 깨어난 그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나야. 시우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현우의 그림이 팔렸다. 태민이 데뷔했다. 작은 성공들이 쌓였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태민의 매니저가 그의 과거를 캐냈다. 퀴어 아이돌. 스캔들 날 거야. 태민은 울며 집으로 왔다. 형들, 나 포기할까? 민준이 소리쳤다. 안 돼. 내 꿈이야. 그들은 매니저를 바꾸게 했다. 싸움 끝에 태민은 자유로워졌다. 민준은 지훈을 다시 만났다. 우연히 카페에서. 민준아, 미안해. 지훈의 눈물에 민준이 안았다. 이제 함께할까? 그들의 재회는 달콤했다. 하지만 지훈의 가족이 다시 반대했다. 동성애자랑. 절대. 민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인가, 자유인가. 재은은 첫 데이트를 했다. 트랜스 여성인 연인과. 너 아름다워. 그 말에 재은은 행복했다. 시우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현우는 책을 출간했다. 태민의 노래가 차트에 올랐다. 그들의 삶은 피어났다. 소연은 병이 들었다. 피로가 쌓인 탓이었다. 병원에서 아이들이 모였다. 엄마, 쉬어요. 소연은 웃었다. 너희가 건강하면 나도 그래. 그 병은 그들을 더 가까이 모았다. 퇴원 후 소연은 은퇴를 결정했다. 이제 너희 차례야. 민준과 지훈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오해가 생겼다. 지훈이 가족 때문에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민준은 상처받아 도망쳤다. 재은이 쫓아가 안았다. 사랑은 싸워야 해. 민준은 돌아갔다. 지훈아, 나 없이 못 살지. 지훈이 고백했다. 그래, 사랑해. 그해 여름, 가족 피크닉. 한강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25년 후, 우린 어떻게 될까?
태민이 웃었다. 행복할 거야. 그 말은 예언이었다. 대학 시절 5사람은 서울의 각 대학에서 빛났다. 민주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은은 의대에서 트랜스젠더 의료를 공부, 시우는 연극영화과, 현우는 홍익대 미술과, 태민은 가요학과. 그들의 만남은 주말에 한강 카페에서 커피 향 속에 꿈을 나눴다. 민준과 지훈의 사랑은 시련을 겪었다. 지훈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며 상속 포기하겠다고 했다. 지훈은 흔들렸다. 민준아, 나 포기할게. 민준은 울었다. 너 없인 안 돼. 그들은 헤어졌다. 민준은 운동에 매달렸다. 사랑의 자유를 위해. 재은은 연인과 결혼을 꿈꿨다. 하지만 연인이 사회가 무서워라고 도망쳤다. 재은은 무너졌다. 내가 부족한가? 시우가 위로했다. 아니, 내 탓하냐. 세상이 문제야. 재은은 상담을 받으며 일어섰다. 새로운 만남이 기다렸다. 시우는 연극 무대에서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작품 무지개의 눈물은 LGBTQ+ 테마로 히트했다. 하지만 비평가의 공격이 왔다. 홍보용인가? 시우는 인터뷰에서 이게 내 삶이야 라고 외쳤다. 현우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다. 너의 용기. 태민은 아이돌 그룹에 데뷔했다. 레인보 5라는 이름으로. 그의 솔로곡 사랑의 색은 차트 1위. 팬들은 그의 정체성을 알았다. 태민 오빠, 응원해. 하지만 안티팬이 기어? 팬덤 망쳐 라고 했다. 태민은 콘서트에서 커밍아웃했다. 나는 나야. 사랑해줘서 고마워. 소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무지개 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손님으로 왔다. 카페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LGBTQ+ 모임이 열렸다. 소연은 바리스타가 되어 웃었다. 이게 내 꿈이야. 갈등이 고조되었다. 보수 정치인이 민준의 운동을 공격했다. 동성애 합법화. 한국 문화를 망친다. 시위가 벌어졌다. 민준은 연설대에 섰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충돌 중 그는 다쳤다. 병원에서 동생들이 모였다. 형, 왜 이렇게까지? 재은이 말했다. 변화위해. 지훈이 병실에 왔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민준은 용서했다. 그들의 사랑은 재탄생했다. 재은은 새로운 연인, 미나를 만났다. 트랜스 커플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시우는 드라마 오디션에 합격했다. 현우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태민의 콘서트가 매진되었다. 하지만 가족 내 오해가 생겼다. 태민의 스케줄로 모임에 늦자 민준이 너 우리 잊었어? 라고 했다. 태민은 울었다. 아니야, 형 나도 피곤해. 그들은 화해했다. 미안, 가족이 제일이야. 여름 페스티벌에서 그들은 함께 무대에 섰다. 태민의 노래에 민준의 연설, 재은의 이야기, 시우의 연기, 현우의 아트. 관객은 눈물 흘렸다. 너희 덕분에 용기 얻었어. 가을, 소연의 카페가 위기에 처했다. 임대료 인상으로. 아이들은 모금을 했다. 팬들이 도왔다. 카페는 살아남았다. 엄마, 우린 지켰어. 민준과 지우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이게 우리 집이야. 지훈의 부모가 찾아왔다. 용서해줄게. 행복해라. 기적이 일어났다. 재은과 미나는 약혼했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시우는 로맨틱 코미디에 출연했다. 현우는 해외 전시 초대받았다. 태민은 월드투어 계획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소연이 말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들은 토스트했다. 25년 후 더 밝은 세상으로. 하지만 어둠이 드리웠다. 현우의 연인이 사고로 다쳤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현우는 무너졌다. 동생들이 지켰다. 우린 내 곁에.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사랑은 시련을 넘어섰다.
25살, 그들은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민주는 NGO 대표가 되었다. 무지개 연합이라는 단체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훈과는 결혼을 꿈꿨다. 언젠가 법이 허락할 거야. 재은은 의사가 되었다. 트랜스젠더 클리닉을 열었다. 미나와의 삶은 안정되었다. 시우는 배우로 스타덤에 올랐다. 현우는 화가로 인정받았다. 태미는 글로벌 아이돌이었다. 소연은 카페를 확장했다. 이제 브랜치가 생겼다. 엄마의 꿈이 커졌네. 아이들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태민의 과거 입양 사연이 언론에 폭로되었다. 퀴어 아이돌, 버림받은 아이, 악플이 쏟아졌다. 태민은 무대에서 무너졌다. 나 왜 태어났을까? 민준이 달려갔다. 너는 별이야. 빛나. 가족회의. 그들은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인터뷰에서 사연을 털어놓았다. 우린 가족. 사랑으로 이겼어. 공감이 퍼졌다. 태민의 팬덤이 커졌다. 재은의 클리닉이 공격받았다. 보수 단체가 변태의료라고 비난했다. 재은은 항해 시위에 나섰다. 내 환자들을 지켜. 미나가 곁을 지켰다. 함께 싸워. 시우의 드라마가 LGBTQ+ 키스신으로 논란. 한국 드라마에 이런 게 시우는 현실이야 라고 반박했다. 현우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재현, 전시했다. 민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파가 세웠다. 전통 파괴, 민준은 로비를 했다. 지훈이 도왔다. 내 꿈, 응원해. 가족 여행, 제주도 다시.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결혼하자. 우리끼리라도. 소연이 웃었다. 엄마가 축복할게. 오해가 생겼다. 지훈이 법이 안 통과되면 포기할까? 라고 했다. 민주는 화냈다. 너도 포기하는 거야. 헤어질 뻔했다. 재은의 중재로 화해. 사랑은 믿음이야. 태민의 월드 투어가 성공했다. LA 콘서트에서 한국의 무지개라고 불렀다. 현우의 그림이 서더비즈에 팔렸다. 시우의 영화가 칸에 초대. 재은의 클리닉이 모델이 되었다. 소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진단. 엄마, 아이들은 충격받았다. 치료를 위해 모금을 했다. 엄마, 이겨요. 소연은 너희 덕에 살았어 라고 했다. 치료 중 가족의 힘으로 소연은 회복했다. 기적이야. 그 병은 그들을 더 단결시켰다. 민준의 법안이 통과 직전. 반대 시위가 격렬했다. 폭력 충돌. 민준이 다쳤다. 병원에서 지훈이 고백했다. 결혼하자. 지금 비공식 결혼식. 가족만 모였다. 재은과 미나도. 시우는 연인을 만났다. 현우도. 태민은 언젠가 나도라고. 세상이 변했다. 법안 통과. 동성 결혼 합법. 법 통과 후 세상은 달라졌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남았다. 민준과 지훈의 결혼 준비 중 지훈의 어머니가 아들아, 다시 생각해 라고 했다. 지훈은 고민했다. 민준아, 나 두려워. 민준은 함께 극복하자 라고 했지만 오해가 쌓였다. 지훈이 혼자 여행을 떠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재은의 클리닉 환자가 자살했다. 내 탓인가? 재은은 죄책감에 빠졌다. 미나가 내가 구한 사람도 많아라고 위로했지만 재은은 멀어졌다. 나 의사 그만둘까? 시우의 영화가 히트했지만 로맨스 신으로 너무 과감해. 비난. 연인이 너 스타라서 버티기 힘들어라고 헤어짐을 통보. 시우는 무대 위에서만 웃었다. 현우의 전시회가 성공했지만 갤러리 주인이 퀴어 테마 주려라고 했다. 현우는 내 예술이야 라고 반발. 계약 파기. 빈곤에 처했다. 태민의 투어가 끝나고 번아웃. 팬들만 보고 살아.
나 이로써 매니저가 이미지 관리해라고 했지만 태미는 쉬고 싶었다. 소연이 아이들을 모았다. 각자 싸우는 거 알아. 하지만 가족 잊지 마.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지훈이 돌아왔다. 민준아, 너 없인 못 살아. 화해의 키스. 재은은 환자 가족을 만나 용서받았다. 계속할게. 시우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 현우는 독립 전시. 태미는 솔로 앨범. 결혼 준비가 재개되었다. 민준과 지훈의 공식 결혼. 재은과 미나도. 시우, 현우, 태미는 곧 일하고. 언론이 관심. 입양 형제들의 웨딩 스토리 다큐가 제작되었다. 세상이 지켜봤다. 하지만 마지막 실현. 보수 단체가 결혼 무효 소송. 법정 싸움. 민준이 증언. 이 사랑은 진짜야. 재은의 전문성. 시우의 이야기. 현우의 예술. 태민의 노래가 증거. 판결 승소. 세상이 환호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한강파크에서 대형 웨딩. 5커플. 아니, 민준 지훈, 재은 미나, 시우세 연인, 현우 연인, 태민 아직 홀지만 곧 으로. 하지만 테마는 가족의 결혼. 소연이 주례. 준비 중 태민이 연인을 만났다. 콘서트 후 팬인 작곡가 유진. 내 노래가 날 구했어. 태민은 나도 사랑할게. 비가 왔지만 무지개가 떴다. 게스트 1000명. 연예인, 정치인, 팬들. 서약식. 민준, 25년 전 버림받았지만 사랑 찾았어. 지훈, 너와 영원히. 재은, 내 몸, 내 사랑. 미나, 함께 빛나. 시우, 무대처럼, 삶처럼. 현우, 색깔로 채워. 태민, 노래로 약속. 소연의 눈물. 내 아이들, 자랑스러워. 세상이 생중계. 역사적 순간. 해시태그 무지개 웨딩 트렌드. 뒤풀이, 춤, 노래, 웃음. 과거 회상. 고아원 날, 첫 피크닉, 실연들. 밤하늘 불꽃놀이, 무지개색. 25년 후 그들의 삶은 꽃피었다. 민준은 장관, 재은은 병원장, 시우는 감독, 현우는 미술관장, 태미는 프로듀서, 소연은 할머니. 아니, 아직 건강. 세상은 변했다. LGBTQ+ 권리 확립. 그들의 스토리가 교과서에. 하지만 여전한 도전. 새 세대 아이들 도와. 우리처럼 되지마. 최종 장면. 한강 벤치. 5시 앉아. 그때 엄마가 안 왔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 소연 합류. 사랑이 승리했어. 끝. 세상이 그들의 결혼을 지켜봤다. 영원히.